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야, 요즘은 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람이 이제 차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해고에 대한 내용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 드리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해고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가피하죠. 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관계를 종료를 잘 하려면 이런 해고에 대한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고가 뭐죠, 정확히 보면? 해고는 여러 가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이 알아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퇴직,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는 자동 소멸 외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해고가 있고 뭐 징계 해고, 뭐 정리 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 법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이게? 해고에 대해서 일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해고 제한 규정이 있고요. 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같은 절차를 안내하는 규정도 있지만, 해고를 법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어떤 근로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 통상 해고, 일반적인 해고고, 어떤 비위 행위나 기업 질서 위반 행위를 해서 제재로서 하는 징계 해고가 있습니다. 또 정리 해고라고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해고로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 그 네. 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리해고를 많이 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건실하게 만든 기업을 사들이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었잖아요, 그죠? 정리해고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건전한 기업의 유지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뭐가 맞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라서 가만히 좀. 징계해고 잘못해서면 야 you are fire 이러면 해고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사내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이러이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내지는 징계의 내용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중에 하나로서 이제 해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한 개만 있다고 징계 해고를 한다면 또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약관에 의한 규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약관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실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야 우리 약관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너가 해고 사유야 이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봤을 때 맞거든, 내가 거기다 사인했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어기는 규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징계 해고도 그와 마찬가지로 징계 해고가 될 만한 사유가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정했는지, 이 2가지를 모두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좀. 보통은 그 일반 기업들에서 알고 있는 거는 심할서, 경고 이런 것들을 한 3회 이상 줬을 때 해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맞는 얘기인가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어떤 단계적으로 징계 절차가 있는 수준에서 그 몇 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뭐 업무명령 위반이라든지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 제재로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정에는 없는데 그 정도 3회 정도의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대신에 그 3회 경고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자가 근무 태도가 개선되거나 업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무조건 직원에게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 따져서 이제 잘 해주게끔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좀. 여기서 보면 징계 해고 사유에 보면은 업무명령 위반, 근무태도, 그리고 또 기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 한 번에도 아웃이 될 수 있죠. 어떤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네. 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뭐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요즘 뭐 김영란법 이런 것들도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될 만한 정도의 뭐 법규 위반, 아니면 뭐 폭행, 성희롱 뭐 등등 네. 되게 많겠죠, 그죠? 네. 기업에 이 정도면 악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다 네. 라고 보여지면은 사실은 그게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사실 이게 물자를 딱 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회 상규상 이 정도면은 해고 사유에 해당될 만큼이다라고 보여지면 해고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뭔 소리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 이유라고 다들 생각할 만큼의 사유가 되어야지 정당한 해고라고 보여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입증의 책임은 누가 있죠? 이게 이거 부당한 해고다 아니면 이거 정당한 해고다 이런 내용들. 네, 통상 해고든지 징계 해고든지 만약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정말 정당한 해고였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절차를 밟게 되는 사업자는 정말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에 관한 그 근로자의 근무 태도라든지 성정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니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뭐 공무원이라든가 좀 다니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자 근로관계가 이제 부당 해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는 파탄이 난 상태잖아요. 네. 다니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복직을 해도 사실 다니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작은 회사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복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니기가 애매한 상황이 될 텐데 업무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사실 싸우지 않고 좋게 화해와 이해 이런 관계로 가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자, 그럼 오늘은 해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수호였습니다. 최하나였습니다. 예. It's delicious.